매우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북한 정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들인지,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전문가들의 분석을 듣겠습니다.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북한 출신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 경제팀장, 그리고 저희 YTN 김희준 통일 외교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우선 그러면 미 중이 일단 합의를 했다는데 어떤 절차가 남아있고 언제부터 발효가 되는 것인지 앞으로의 그 절차를 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 가운데 가장 핵심 이해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이 이제 초안에 합의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그 이사들인 그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비상임 이사국 10개 비상임 이사국에 이제 회람이 될 예정이고요. 이 각 이사국들이 본국과의 어떤 의견 교환을 거쳐서 자국의 의견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회의가 내일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 5시에 첫 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대한 심의 회의가 잡혀 있어서 뭐 이르면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아니면 조금 주말을 넘겨서 29일쯤 통과될 가능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거론되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대북 제재 결의안에 이제 큰 분야별로 보면은 이제 이른바 그 뭐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금수 조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기와 또 항공기와 선박 등의 뭐 기항을 금지하는 그런 조치. 또 이와 함께 금융 경제 제재 그리고 단체와 이제 개인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좀 항목별로 보면은 다 이제 예상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그 북한으로 이제 들어가는 현금의 유입이나 자금 거래를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금수 조치 관련해서는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것은 북한 경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물의 수입 금지, 수출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북한을 거쳐간 그런 선박이나 항공들을 기항 금지를 함으로써 어떤 그 핵이나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쓰이는 그런 물품의 수출입을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는 제재안을 마련 중입니다. 예. 자,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게 그 석탄 철광석, 북한이 주로 뭐 사실은 대부분 중국이죠. 수출하는 것을 중국 입장에선 수입 금지, 북한은 수출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실제로 발효가 된다면 이 내용이 실제 포함된다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북한에 미치게 될까요? 지금 북한하고 중국하고 하고 있는 무역 거래가 전체 북한 무역 거래의 한 9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한 29억 달러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광물 자원 수출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전체 수출의 60%. 예. 거기 그 중에서도 또 수출도 있지만 수입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그 대무역에서 광물 자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광물 자원 수출이나 수입을 금지시킨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만큼 상당한 타격을 입죠. 북한의 이제 대북 그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광물인데 그것을 이제 다 차단시켜 놓으면 북한으로서는 그게 말고 다른 대체 이제 그 수출 원천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찾기 어렵겠죠. 예, 대체 원천이라는 게 지금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지금 하고 있는 품목들을 보면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아주 작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정말 광물, 그거는 뭐 북한에서 캐기만 하면 그냥 수출할 수 있는 거고 북한이 2차나 3차 가공 제품을 수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기 사정, 뭐 기술력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광물 자원에 이제 치중을 했었는데 이런 것도 광물 자원도 지금까지 2004년도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상승해 왔어요. 그렇게 해 오다가 지금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부분은 양이 감소보다도 국제 가격이 이제 하락으로 인해서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북한자원연구소에서 좀 흥미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런 그 북한의 그 광물 자원의 수출입을 금지할 경우에 그 경제 활동이 아주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4.3% 정도 하락할 것이다. 4.3%. 예, 뭐 그런 보고서가 나왔고요. 특히 이제 이 지화자원 무역에서 얻었던 이제 물품들이 그 북한에 지금 많이 퍼져 있는 장마당에서 거래가 돼 왔는데 이 장마당의 기능도 감소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석탄이나 철광
철광석 이런 광산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한 뭐 5, 6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들이 이제 그런 일자리를 얻으면서 일자리를 이제 잃게 되면서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돼야 될 부분인데 강물을 생산해서 수출을 못한다고 해서 강물 생산해 주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는 외화가 줄 뿐이죠. 그러니까 외화를 벌어서 그 외화를 가지고 이제 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기타 다른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데 그 원천이 그 외화가 줄 뿐이지 강물 생산, 석탄, 철광석 생산은 계속 진행이 되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석탄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의 하력발전소가 석탄이 없어서 사실은 전기 생산을 못합니다. 북한은 그 전기보다도 달러가 더 중요한 거죠. 이 경화를 주머니에 차야지 군사 부문에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그 철광석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단이 된다면 철광석은 북한에서 뭐 김책제철, 항해제철, 성립제철, 제강소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강제 생산해서 북한의 내부 이런 쪽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석탄 같은 경우도 하력발전소에 보내서 평화력, 북창화력 이런 데 보내서 전기 생산해가지고 다른 기업에 공급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가장 북한이 타격받는 것은 외화라는 것이죠. 외화 부족. 이게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선물 정치하던 것, 간부들한테 그걸 가지고 뭐 사치품 사오고 이렇게 하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 충성심을 유도하거나 이런 쪽에 사치품 여기 거래 제한도 있고 또 외화도 없고 이렇게 보면 그런 쪽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평범한 주민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런 것은 그 분석하신 분이 조금 다른 분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궁금해지는 것은 중국이 과연 이거를 충실하게 이행을 할 것인지, 과거에도 제재가 중국 쪽에서 잘 이행이 안 됐었던, 그리고 하더라도 어제 전해진 소식은 일선에서는 5월 중 정도까지는 중단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몇 달 하다가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이제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번 이제 타결안이 나오기까지 미중 간의 많은 물밑 또는 어제 있었던 미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뿐만이 아니라 뭐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그 캐리 미 국무장관이 왕이 외교부장에게 얘기하기를 북한이 비핵화가 된다면 우리는 사드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얘기를 함으로써 중국이 그 대북 제재에 좀 강력하게 동참을 한다면 중국이 그동안 그렇게 반발하고 있는 사드 배치를 안 할 수 있다는 점도 얘기를 했고 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그 평화협정 체결 부분에 있어서도 이번 그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비핵화가 먼저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국이 이 평화협정 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 평화협정도 논의할 수 있는 대화도 가능하다는 그 식의 뉘앙스를 풍기면서 어쨌든 그 대화의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두면서 이제 중국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재로서는 아무튼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것 같습니다. 어제 뭐 황구시보 보도도 있었고요. 광물 자원에 대한 뭐 수출 수입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동참을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뭐 지난 그 3차 핵실험 이후 대북 제재에 있어서도 그 북한의 공군이 쓰는 어떤 그러니까 공중유라든가 그 원유에 뭐 조금 차단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 일단은 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후에 이제 어떤 그 북한을 낀 그 뭐 육자 간의 어떤 그 비핵화 대화의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런 제재의 국면도 조금 좀 완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과거와는 좀 다를 것이다, 중국도. 자, 그러면 그 저희가 지금까지의 대북 제재하고 이번에 예상되는 대북 제재 제일 큰 차이가 어떤 것인지, 어느 정도 강도가 세진 것인지 그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차 핵실험 이후에 WMD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금융자산의 이동 또는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선박에 금지 물품 정보가 있을 경우에 검색 의무화, 북한 외교관의 위법 행위 감시 강화 이런 조치들이 나왔었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대량 살상 무기 사치품과 관련된 해외 자산 전면 동결, 북한의 선박 항공기 입항 금지, 영공 통과 금지, 사치품 같은 금수 품목과 제재 대상 확대.
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제일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이번에 그 대북 제재 결의안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미일이 얘기한 것은 아주 포괄적이고 강력한 제재안이 될 것이다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이제 통과가 된다면 그때 3차 핵실험 이후 만들어졌던 2094 결의안에는 그 대량 살상 무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뭐 금융과 무역 운송을 제재를 했다면 이번에는 의심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그런 전용될 소지가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것만으로도 어떤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좀 조항을 포괄적으로 늘렸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이와 함께 그 2094호에서는 그 대량 살상 무기에 기여하는 북한 은행과 금융 거래를 하지 말도록 요청한다. 그러니까 권유하는 그런 표현이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그렇게 거래를 하지 말도록 결정이 됐다 내지는 요구한다라는 강력한 표현을 씀으로써 그 관련된 유엔 회원국들의 좀 더 강력한 그 협조, 동참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뭐 그런 조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그 현재까지 대북 제재 결의안에 따라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그 단체와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 뭐 개인을 예를 들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대표 또 부대표 등이 있고요. 뭐 단체도 이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라고 하면 주요 무기 거래 단체고요. 또 단전상업은행이라고 이제 미사일이나 뭐 재래식 무기 판매에 관련된 금융회사인데 여기가 다 제재 단체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이제 넓은 범위의 어떤 개인과 단체까지 제재 대상에 들어가서 뭐 이들의 여행을 금지한다라던가 자산 동결 조치가 들어가면서 조금 더 포괄적인 제재안이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찰 총국, 대남 도발 그동안 지휘했었던 정찰 총국이라든가 원자력 공업성, 핵 개발, 그다음에 국가 우주 개발국, 여기 미사일 개발 이런 데도 다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는데 저는 들으면서 궁금한 것이 이 북한 정찰 총국 예컨대 자기들 이름을 직접 걸고 뭐 거래를 하거나 뭐 수출 수입을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걸 그 제재 대상에 넣는다는 게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뭐 정찰청국에서 북한 내에서는 알죠. 북한 내에서는 정찰청국에서 어떤 배를 가지고 어떻게 수입하고 어떻게 수출하는지 북한 내에서는 알지만 외부에서 나갈 때는 정찰청국에서 한다고 하지는 않죠, 당연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국제사회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는 그런 정보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한의 정찰청국에 해당하는 어느 회사, 그다음에 어떤 선박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정도는 우리 정부나 국제 미국이라든가 그 정보를 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국가들에서는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찰청국에 대해서 통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원자력 공업성이라든가 우주 개발국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도 북한에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품목을 거래를 하고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고 이거는 공식한 건 없지만 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보를 통해서 북한 내부 정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어서 거기에 대한 제재에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뭐 정찰총국이라든가 원자력 공업성이라든가 국가우주개발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그 통제 대상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 뭐 북한이 이제 뭐 이런 단체들에 대한 뭐 유령 회사라던가 이른바 이제 뭐 지사 형식으로 이제 다른 이름을 걸고 많은 회사와 금융기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미국이나 이런 정보기관들에서 그런 데 대한 그 정보들도 많이들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그 2005년도에 미국이 북한을 자금 세탁 그 국으로 지정을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그 방코델타 아시아 은행에 이제 북한의 계좌를 또 동결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뭐 그 영화 같은 장면을 통해서 이제 좀 스파이를 뭐 투입을 해서 관련 그들이 이제 뭐 그 돈을 거래하고 이런 부분들을 잡아내서 결국 그 북한의 돈줄을 죄는 뭐 그런 것도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아마 촘촘한 그런 제재가 이루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군요. 다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그 북한이 아파할 수 있는 타격이 될 수 있는 게 원유 공급 중단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중국 간의 그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잠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한 번 잠궈 놓으면 보고 나는데 또 한참 걸린다고 해서 못 잠근다라는 얘기 저희가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 원유 공급 중단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제재? 중국의 입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했습니다. 그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것은 북한 인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제재는 반대한다. 단지 그 핵과 미사일 등 그 대량 살상 무기 개발과 관련된
제재만 동참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아마 미중 간에 그런 합의가 있었을 것으로 봐서서 아마 원유 중단 조치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 북한 공군들이 이용하는 그런 항공유들 뭐 이런 데 대한 제한 조치는 분명히 이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예. 네. 박사님 보시기에는 그 원유 공급 중단이 포함되지 않아도 지금 거론되는 대북 제재 조치들만 가지고도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이번에는 그래도 2013년 때 3차 제재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그때만 해도 그냥 그 판단이 돼야지. 그러니까 이게 핵이나 미사일하고 직접 연결되거나 거기에 또 그렇다 하더라도 딱 판단이 돼서 이게 정말 그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이구나, 물품이구나 하고 판단이 돼야지만 이게 검사가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그 부대에 입항할 수 없었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우심만 되면 다 이제 제재가 되기 때문에 예. 거의 북한으로서는 여기저기 더 다니기가 배가 움직이기도 너무 어렵고요. 그다음에 뭐 비행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항공유까지 중단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비행기가 뜰 수가 없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가장 여기서 지금 어려운 부분은 원유 중단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원유 중단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다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물 자원 수출이죠. 이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가장 큰 부분인데 그게 핵심이군요. 예, 그만한 외화를 어디서 어떻게 벌겠냐 예. 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숙제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게 없으면 나라라는 국가라는 것은 외화가 얼마나 있어서 이거 어디다 얼만큼 쓰고 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계획적인 활동인데 이 당장 지금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1억 2천 불이라는 외화가 잘렸죠.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돈이 이제 뭐 20억 불 이렇게 정도 잘리고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당장 예. 그 외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걸 도출해내는 그게 가장 급선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두 분한테 지난번까지의 대북 제재, 3차 때까지의 대북 제재가 결국 핵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했으니까 점수를 한 60점 정도를 매긴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번에 지금 예상되는 것들이 그대로 결의가 된다면 이건 몇 점짜리 정도 제재가 될 것인지 강도로 봤을 때 그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 기자는. 지금 뭐 그렇게 점수를 예단하기는 정말 힘들고요. 일단은 결의안이 통과된 결의안을 정확히 저희가 좀 정치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의 흐름으로 볼 때 지난 20년 동안 북한이 꾸준하게 이렇게 국제사회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하고 또 4차 핵실험까지 왔고 또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 이제 고도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국제사회가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그런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고요. 중국도 여전히 그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포기는 못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더 이상 북한을 또 비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분명히 이번 제재에 어느 정도 동참을 하고 또 강력한 제재 결의안이 나올 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뭐 상당히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중국이 여전히 어떤 북한이 원하는 그 비핵화 더하기 그 평화협정 대화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 제재 결의안이 나오고 나서 북한이 좀 견디지 못해서 국면 전환을 시도하면서 어떤 대화에 나올 경우에 국제사회 다시금 어떤 그 비핵화를 향한 어떤 대화의 가능성도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자들은 원래 이렇게 뭐 점수라든가 이런 걸 딱 부러지게 얘기는 잘 안 합니다. 박사님한테는 점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점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리 강한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절대 핵은 포기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날에는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거나 북한이라는 국가가 없어지거나 이럴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핵 폐기가 그런 거죠. 그다음에 핵 문제를 어느 정도 이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핵 개발을 하고 있는 개발 중단이라든가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장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것도 핵 폐기하고는 다른 부분이죠. 그거는 네. 그것까지 없애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이미 해놓은 거니까. 예, 그런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화협정 문제하고 육자회담을 통한 비핵화 문제 이것을 병행해서 같이 가져간다면 북한이 육자회담이라든가 이런 데 나올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그게 핵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기는 정말 많은 시간을 투하해야 되고 정말 고뇌를 반복해야 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력한 국제 제재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북한은 주민 생활이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워져서 90년대 중반에 정말 300만이 굶어 죽고 어려운 생활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때 그 사태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지금 이 제재에 절대 굴복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김영희 팀장 그리고 김희준 기자 두 분의 분석 잘 들었습니다.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